지금 비적의 비만약 위고비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럼 쟤를 주사를 맞아서 65에서 55kg를 만들면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내가 탕후루 먹고 술을 끊지 않는 한 네. 지방간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살 건데 체중은 줄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비싸더라도 주사 맞을래. 그런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치자고요. 네. 다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보다 더 쪄요.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치료예요. 지금 위고비 약이 조금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저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킴 카다시안도 이걸로 살을 뺐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친구가 이걸로 뺐는데 그 체중을 지금까지 네. 잘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봐야지. 아, 그게 치료 아니에요? 그쵸. 아니 빠진 체중을 내가 위고비 주사 맞는 동안에 10kg 네. 뺐어. 성공한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아니 약 끊으면 다시 올라갈 건데. 네. 그쵸, 그쵸. 위고비가 뭔가요? 원래 당뇨병 예. 치료제였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 주사제를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살도 빠져.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치료로 한번 그러니까 부작용을 치료로 목표로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등장한 약인데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걸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한. 그렇죠. 그래서 체중 감량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비만 치료제라고 나왔던 약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은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특히 중추신경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은 예. 뭐 불면 또는 뭐 우울감 뭐 이제 그래서 실제로 또 중독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번 쓰게 되면 끊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살 빼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체중계 눈금은 줄었으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비만 약들 중에는 시장에 나왔다가 퇴출된 약들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약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꾼 게 저 위고비 전 단계인 싹센다라는 네. 주사제인데 이 주사제의 강점이 기존에 나왔던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확실하게 적은 거죠.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었죠. 그래서 부작용이 적으면 한번 써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싹센다가 돌풍을 일으켰고 위고비는 싹센다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네. 맞으면 돼요. 위고비는. 네. 그러면 일단은 주사를 맞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내 몸에다 주사를 찌르기가 좀 두려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놔주는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이것도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이유는 반감기가 싹센다보다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액이 들어오면 체내에서 오래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싹센다를 내가 집에서 매일 맞게 되면 그때 막 주사 맞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내가 식욕이 별로 안 땡기는데 안 맞아야지 하고 약을 지가 안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얘는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이상 효과가 계속 가니까 예. 그럼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비만 주사제는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살을 아니요, 빼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고비는 GLP-1이라고 하는 위장관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예.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이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정맥 주사를 해서 혈당을 높이면 인슐린이 분비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같은 양의 포도당을 입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많이 분비되거든요. 주사로 놓는 것보다. 네. 그러면 주사로 놓는 게 훨씬 혈당을 빨리 높이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입으로 먹는 게 그렇지? 입으로 음식이 들어올 때 위장관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그래서 인슐린이 원활하게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얘는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배고픈 신호들이 나와야 되고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를 이제 소화 흡수시키고 또 한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GLP-1이라는 수용체가 우리 온몸 곳곳에 있는데 뇌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포만감을 느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위장간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장에 있는 음식이
천천히 소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에요. 대신에 이 호르몬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나오는 GLP-1은 10분 이내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면 분비가 돼서 짧게 없어져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을 우리가 좀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한 거예요. 삭센다는 반감기가 13시간, 네. 위고비는 거의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잠깐 작용하고 없어지는 이 호르몬과 유사한 약물이 오래 머물면서 뇌에다가는 계속 음식이 충분해 포만감을 주고 위장관은 위장관 운동을 줄이면서 소장으로 배출시키는 속도를 지연시키니까 늘 음식이 그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욕도 안 땡겨 늘 위장관의 그러니까 음식도 천천히 내려가니까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그럼 아무래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간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게 주사를 통한 인위적인 이제 감량이고 또 이제 다이어트인데 이걸 딱 끊게 되면 근본적인 개선, 그러니까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뭐 인슐린이라든지 등등으로 그런 방법이 아닌 이런 주사를 통한 걸 할 경우에 딱 중단을 하면 다시 원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요? 이게 결국은 아무리 명검이라고 하더라도 장수의 손에 들려 있느냐 네. 백정의 칼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인데 저거를 제대로 된 치료 목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적의 약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술도 끊기 싫고 빵순이라 빵도 끊기 어렵고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살 건데 체중은 줄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비싸더라도 주사 맞을래. 그런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운동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치자고요. 네. 다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요요가 오죠. 처음보다 더 쪄요. 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량을 줄이게 하는 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줄 거 아니에요? 체중이 준다는 게 지방만 빠질까요? 근육도 아니 당연히 근육이 빠지지 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붙이려면 일단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내가 근력 운동에도 근육이 안 붙어요. 네. 근육이 붙는 거는 충분히 먹어야 남아도는 그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식욕 뚝 떨어지는 주사를 맞아서 입맛이 없어서 적게 먹는데 운동을 한들 근육이 붙을까요? 안 붙죠. 네. 그러면 근육이 빠진다는 건 내 몸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 아닐까요? 그렇죠. 네. 기초대사량도 떨어질 거고 다시 살이 더 찔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을 내가 지금의 체중에서 10kg를 빼겠다라는 목표를 체중으로 잡고 체중만 줄이려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냐는 거죠. 그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제도권 의료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 두고 네. 혈압약 먹고 혈압을 120에 80으로 떨어뜨렸어요. 치료예요? 아니죠. 그건 관리예요. 약 끊으면 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 이유는 안 먹으면 빠르게 합병증으로 가니까 그 합병증으로 가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은 네. 나는 대학병원에서 혈압약, 당뇨약을 먹으니까 치료되고 있어. 착각을 하면 치료라는 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치료인데 그러면서 맞아요. 계속 잘못된 네. 생활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네. 당뇨약의 용량이 높아지고 가짓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네. 치료예요. 아니죠. 그런데 본인들은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약의 용량이나 가짓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약이 그건 치료가 아니죠. 제대로 된 관리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치료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지금 급하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이나 당뇨약은 처방받았으나 예. 그래 이제부터 설탕도 끊고 예. 네. 내가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이제 의자 정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스트레스 좀 덜 예. 뭔가 달라져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네. 뱃살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을 줄이거나 당뇨약을 줄여도 잘 조절이 돼. 이거는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쵸. 이게 치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의존하면 되려 더 몸이 망가져.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혈압약 숫자만 낮추는 게 치료느냐. 결국 내 몸을 바꾸는 게 치료인데 그러면 체중계 눈곱만 줄이는 게 치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어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몸이 되는 게 궁극적인 치료고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술도 끊고 설탕도 끊고 건강식을 챙겨 먹는데 뭔가 음식에 대한 유혹도 있고 내가 벌써 좀 위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내가 약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약은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나는 술도 안 끊고 그냥 운동도 하기 싫은데 약으로 뺄래. 그런 사람들은 100% 요요가 오겠죠. 실제로 지금 이미 위고비를 경험했던 외국의 이제 그 환자들의 3분의 2가 약을 끊고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꼭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유의 우리 교수님 말씀 이 말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게 치료예요. 감기 걸렸다가 감기가 낫는 게 치료지 계속 감기를 앓고 있으면서 감기약 먹고 있는 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게 폐렴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이건 관리인 거죠. 치료는 다시 맞습니다. 건강해지는 게 치료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네, 잘못된 그러니까 생각을 체중계 눈금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요즘에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 외모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좀비대도. 전 10대가 아니라서. 근데 10대들 사이에서는 뼈말라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10대들의 이런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음식도 아예 끊고 뭐 물하고 소금만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걱정돼요. 청소년 때는 원래 건강하게 이렇게 좀 영양분이 골고루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10대들의 위험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경종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거식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식증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이제 왜곡된 인식을 갖는 거예요. 삐쩍 말라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뚱뚱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자꾸 더 마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최종 종착점은 사망이죠. 네, 그래서 거식증은 어쨌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의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까지 안 가려면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가 거식증으로 가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이어트. 얘기하지만 체중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당장의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보여지는 그 눈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눈바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신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네.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어서 좀 근육질에 탄탄한 예쁜 라인 이런 몸매를 건강한 몸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45kg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런 체중계 눈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맞아요. 그 눈금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굶죠. 왜? 그 체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럼 굶으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럼 근육이 빠지면 잠깐 돌아오다 그다음에 더 찌죠. 그럼 더 굶죠. 그럼 근육은 더 빠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말고 네. 예, 샤워하고 나와서 전신 거울로 눈바디를 집에 있는 체중계를 빨리 갖다가 버려버려야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네. 이제 전신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네. 그런 방법으로 좀 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체중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의사나 학자들은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객관적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를 비만으로 할 거냐라는 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만한 게 키하고 체중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BMI라는 계산식을 내 가지고 25 이상이면 비만이야. 그러면 이제 25 이상을 비만군, 그 이하를 비비만군 이렇게 놓고 논문을 쓰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지. 아니 나한테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도 BMI가 25가 넘어요. 왜? 근육질이니까. 비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비만으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여전히 체중에 집착하게 되면서 마른 비만으로 가요. 네. 근육은 없으면서 배는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BMI, 그러니까 체중으로 하는 진단 기준으로 해서는 비만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대사 이상을 보이는 지방간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보이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환자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직 체중이 52kg니까 네. 비만이 아니야 하고 치료를 안 한단 말이에요.